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브리스트 기업부설 연구소의 정종환 수석연구원입니다.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실 줄 몰랐고요. 저도 덩달아 괜히 기분이 좀 상기되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가 발표할 내용은 산화질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산화질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이 접하셨고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많이도 얘기를 해주셨을 텐데 오늘 제가 한 번 더 좀 이렇게 복기시켜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셨으면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시고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에브리스 기업부설 연구소의 정식 명칭은 퓨처 바이오 R&D 센터, 미래 바이오 연구소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카이스트 내에 입주해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 저희 에브리 미래 바이오 연구소는 다양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생물을 제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발효 공정 기술, 원리 처리 기술, 그리고 물질 분석 기술. 그래서 미생물 제어 기술은 앞에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특허균주 11종을 기탁해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 사실상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천연 식재료를 대상으로 저희가 발효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의 정말 큰 자산이고요. 그리고 천연 식재료 60여 종에 대한 발효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초단기 발효 기술, 이게 저희 연구소의 핵심 기술입니다. 저희는 발효를 일주일 이내로 끝마칠 수 있는 초단기 발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제형의 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과, 그리고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는 게 저희가 그냥 개발했다고 끝이 아니겠죠. 이 개발한 제품의 과연 성능이 어떤지를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물질 분석 기술까지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산화질소 전구체를 포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 에브리 미래바이오 연구소는 정태순 소장, 박사급 연구원 3명이 현재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로만 저희 에브린 연구소가 최고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저희끼리 그냥 우리가 잘한다 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지금 2017년 이후로 다양한 국가 R&D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9개 정도의 R&D 과제를 수행하였고, 총 31억 원 정도의 사업비 규모를 지금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큰 과제 2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천연물 발효물을 주 원료로 하는 산화질소 기반 항바이러스 비강 스프레이 개발 과제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3D 페인팅을 이용한 기능성 원료 함유 구강용 필름 제형화 기술 개발.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좀 앞으로 미래 사업으로 2가지로 좀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제이고, 이것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항바이러스 비강 스프레이에서 산화질소가 항바이러스력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건 이미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개발과,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맞춤형 이제 ODF 필름을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건강 상태에 맞는 이런 ODF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에브리 미래바이오 연구소는 국내 유일 천연물 발효 기반 산화질소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였고, 국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산화질소 단순합니다. 산화질소는 N과 O가 합쳐져 있습니다. N은 질소고 O는 산소입니다. 그래서 산소 원자와 질소 원자가 1대1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담 분자의 기체입니다. 크기가 매우 작고 체내 어디로든 이동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알려진 바로는 2가지의 기자가 통해서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인간의 혈관 내피세포에서 아르기닌을 매개로 형성되기도 하고, 한 가지는 저희가 구강 섭취하는, 그래서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나이트레이트, 나이트릭 옥사이드 경로를 통해서 체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트레이트는 저희 질산염, 그리고 나이트라이트는 아질산염, 그리고 나이트라이트가 산화질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밑에 경로를 이제 타겟을 해서 제품을 개발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2가지 경로를 통해서 체내에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산화질소는 체내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먼저 기적의 문자, 아니면 혈관 이완 인자, 그리고 뉴로트랜스미터, 찰나의 메신저,
예, 그래서 기저귀 분자로서 산화질소는 심혈관계, 면역계, 신경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체에 작용하는 모든 이런 세포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가 매우 짧은 기저귀 분자라고 불리고 있고, 혈관 이완 인자로서 산화질소 혈관 내부에서 분비되는 강력한 신호 전달 물질로서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 이완 인자로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세포 간 이동이 워낙에 용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체 기관의 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뇌에 있는 이런 시냅스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찰나의 메신저로서 워낙에 불안정해서 순식간에 나타났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근데 이 임팩트가 워낙에 강력해서 저희 체내에서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그래서 산화질소가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체내에서 이제 우리 체내에서 좀 부족해지게 되면 인체의 세포 기능에 장애가 시작되게 됩니다. 산화질소는 굉장히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예전에 19세기, 20세기에 다이너마이트 공장에서 최초로 발견이 되었는데, 다이너마이트 공장 작업자들 중에서 협심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공장에서 일할 때는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였고, 일부의 정상인들, 정상 직원들은 편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좀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작업원들이 작업 중에 좀 취급을 하는 니트로글리세린을 무의식 중에 좀 이렇게 흡입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 협심증 환자들의 이 통증을 사라지게 해주는 원인 물질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요 밑에 있는 요건데, 보시면 NO2가 3개가 붙어 있는, NO2가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니트로글리세린이 심장 주위를 감싸고 있는 관상동맥을 넓혀주어서 협심증의 발작을 가라앉히는 걸 확인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이게 산화질소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혈관 이완 인자라고 처음에는 명명을 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니트로글리세린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산화질소가 신경 전달 물질로서 여러 경로를 거쳐서 동맥의 평활근을 이완을 시켜서 혈관을 확장시킨다는 기전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이걸 밝혀냄으로써 3명의 과학자가 199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3명입니다. 헤라드 뮬라드, 루이스 이그나로, 로버트 퍼치코트라고 하는 이 3사람이 노벨상을 수상을 하였고요. 1998년에서는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이 산화질소 관련된 논문이었고, 1992년에는 사이언스사에서 올해의 문자로 산화질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는 결국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산화질소 연구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약 16만 건 이상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화질소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가지의 기전을 통해서 체내에서 합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산화질소 전환 효소, NOS라고 하는 이 전환 효소에 의해서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생성 과정은 이 아르기닌산을 시트룰린산으로 분해를 하면서 그 부산물로 산화질소가 합성이 됩니다. 이건 이 과정은 사실상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요새 들어서 단백질 보충제 중에 아르기닌이 들어가 있다고 홍보하는 제품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역시도 다 산화질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혈액순환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활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기닌산이 분해되면서 시트룰린산으로 분해되면서 산화질소가 나오는 기전, 그리고 혈액 내에서 만들어진 산화질소는 헤모글로빈에 탑재돼서 저희 인체 곳곳에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게 이동이 되게 되고요. 근데 이 과정의 문제점은 단백질의 좀 분해 과정에 의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산화질소 전환 효소, 요 MOS라고 하는 효소가 부족하거나 활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일단은 굉장히 좀 효율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엽산 같은 전구체들이 부족해도 산화질소의 전환 효율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 생체 내에서의 합성 경로이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섭취를 통한 아지산염의 섭취를 통한 저희 산화질소 합성입니다. 저희가 채소를 먹게 되면은 질산염들이 체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질산염들이 구강 내에 있는 박테리아 질산염 환원 효소에 의해서 아지산염으로 전환이 되게 되고, 이 아지산염은 저희 식도로 넘어가서 위에서 산화질소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구강 내의 박테리아는 보통 저희 혀 밑에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현미적 조건에서 생장을 하는 균주입니다. 근데 저희가 요새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게 가글이죠. 그래서 가글을 하시게 되면 이 구강 내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생겨서 효율은 아무래도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먹게 되는 질산염의 25%만이 최종적으로 산화질소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양도 많지 않은데 거기서 전환 효율까지만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이 섭취만을 통해서 산화질소를 보충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하는 기술은 바로 무엇이냐면 요 구강내 미생물들이 열심히 나를 해주는 것을 저희가 밖에서 저희가 천연물을 가지고 저희의 발효 기술을 이용해서 아질산 인형, 저희가 바로 사용 가능한 아질산형으로 모두 전환을 시켜서 제품을 한 것이 바로 슬리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게 되면 저희가 이 부족할 수 있는 산화지수를 즉각적으로 바로 보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혈압 조절이나 저희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혈관은 크게 대동맥, 세동맥, 그리고 저희 모세혈관, 그리고 세정맥, 대정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은 평활근이라고 하는 근육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세동맥으로 갈수록 근육량은 점점 줄어들다가 모세혈관에는 근육이 없고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에서 물질 교환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좋은 산소는 주고 이산화탄소는 걷어들이고 노폐물도 걷어들이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환이 된 다음에 세정맥과 대동맥을 통한 이렇게 일정 이런 사이클을 돌게 되는데 저희가 이 대동맥이 저희 산화질소가 기전을 하는 주요 타겟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동맥에는 이 평화근이라고 하는 두꺼운 근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심장의 펌핑에 의한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곳이 대동맥입니다. 이 대동맥은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육으로 단단하게 잡아줘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이 산화질소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모세혈관을 넓혀주는 효과는 없고 이 대동맥을 넓혀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혈관이 이제 제대로 늘어나거나 수축이 되지 못해서 탄력이 상실해서 경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이 기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정맥도 동일하게 이 근섬유가 있긴 있는데 동맥에 비해서는 굉장히 얇고 약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효과는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슬리토나 산화질소가 가장 효과를 많이 주는 곳은 바로 대동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혈압은 두 가지의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먼저 혈액의 양과 혈관의 직경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혈액량이 동일하다면 혈관이 넓으면 혈압이 낮아지고 그리고 혈관이 동일하다면 혈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혈액량이 늘어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게 하겐 투하제일로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관지름이 2배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 양의 4제곱이 비례로 흐르는 양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혈관이 2배가 넓어지면 혈액이 16배 잘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2배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제곱이 되어서 늘어난 혈액 양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현재 저희 국민의 30세 이상 국민의 25%가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이 아닌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이제 고혈압이 지속되게 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혈관 질환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이런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나이가 들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되고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며 직경이 감소하고 산화질소의 형성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산화질소가 어떻게 과연 고혈압을 이렇게 낮춰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것은 여기는 혈액이고 이것이 혈관내 근육입니다. 그래서 일단 혈관에 이 펌핑에 의한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산화질소 전환 요소가 산화질소를 생성을 하게 되고 산화질소는 근세포와 혈액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근세포에 있는 산화질소는 이런 기전을 거치게 되는데 이건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신호를 그냥 턴 온을 시켜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건 제가 PKG나 CGMP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활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종의 스위치들을 딱딱딱 올려주게 됩니다. 그럼 근세포 내에 칼슘 이온을 격리를 시키고 이 칼슘 이온이 격리가 되게 되면 근육이 풀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칼슘 이온을 격리시키면 근세포가 풀어지는 현상. 그래서 혈관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전을 나타내게 되고 혈액에 있는 NO2 역시도 적혈구를 통해서 다시 NO2로 전환이 된 후에 다시 NO로 다시 좀 재전환이 된 다음에 근세포를 다시 이 근세포로 이동을 해서 칼슘을 격리시킴으로써 혈관을 이완시킨다.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는 최종적으로 혈관이 확장되게 되면 혈압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아질산염 NO2가 300나노몰 이 체내 저희 대정맥에서 필요한 양이고 그리고 NO3는 1000나노몰이 필요합니다. 이거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그리고 혈관이 좀 지나게 돼서 세정맥이나 모세혈관을 마시면 조금씩 농도는 약해지게 되는데 이 건강한 인체에서는 산화질소가 굉장히 풍부하지만 노화가 진행되게 되면 항산화 물질과 산화질소의 양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청년기 때는 아질산염이 체내 아질산염이 300나노몰 정도 정상이면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 혈관이 늘어날 수 있어서 스트레스가 없고 혈관의 손상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년기가 되게 돼서 NO2가 뭐 애매하게 한 100나노몰 정도가 부족하다. 그럼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혈관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여러 기전이 있는데 왜 굳이 산화질소를 가지고 혈관을 늘리고 줄이는 이런 신호전달 물질을 활용을 하였을까? 그것은 진화의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혈압이라는 건 저희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혈관을 빠르게 늘리고 빠르게 줄이기 위해서는 빠르게 나타나다 빠르게 사라질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느리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케미컬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뭐 부작용이나 아니면 제거되는 데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빨리 수축해야 될 때는 수축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산화질소는 불안정하다 보니까 빠르게 합성이 되고 빠르게 사라짐으로써 즉각적인 혈관 조절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산화질소를 저희 인체는 혈관 조절을 하는 신호전달 물질로 활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화질소가 고혈압에도 영향을 이렇게 많이 좀 좋은 영향을 주지만 당뇨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혈액에 인슐린이 있게 되면은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AKT와 혈당을 이렇게 근육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주는 이 트랜스포터가 오픈이 돼서 혈액에 혈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인슐린이 없는 상황에서 산화질소도 이런 비슷한 기전을 작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NO2는 기본적으로 아지산염은 기본적으로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근데 산화질소의 상태가 되게 되면 근육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글루타치온과 같이 결합을 하고 저희 또 활성화 단백질 효소들을 활성화시켜줌으로써 이 채널을 저희 당을 체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채널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 내에 있는 이 당들이 근육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혈당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효과는 혈액의 점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흐름성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혈관이 넓어지고 혈액의 강도를 낮춰줌으로써 흐름성까지 좋아지게 해주는 이 산화질소는 굉장히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물질인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산화질소를 피부에 바르는 제품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위산에서 뭐 산화질소가 나오는 건 알겠다. 뭐 여러 가지는 알겠는데 그럼 얼굴에 바르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산화질소는 자외선과 결합을 해도 아지산염은 자외선과 결합을 해도 산화질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얼굴에 바르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얼굴을 바르고 햇빛을 쬐시게 되면은 피부에 발랐던 아지산염이 산화질소가 되기 때문에 얼굴의 혈관을 열어주게 되고 저희 피부의 혈액순환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된 것이고요. 그래서 햇볕을 받게 되면 아지산이온이 산화질소가 되어서 피부에 혈액순환이 되고 또 다른 방법도 한 가지 있습니다. 비타민 C를 바르는 것입니다. 비타민 C는 굉장히 산성이죠. 그래서 비타민 C를 아지산염과 같이 발라줘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사실 비타민 C를 들고 다니면서 따로 바르기 쉽지 않으니까 화장품을 바르시고 햇볕을 좀 쏘이시는 것만으로도 산화질소의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면 굉장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산화질소는 심혈관계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께서 추후에 이 자료가 공유가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내용을 보시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산화질소는 과거의 물질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6만 건의 논문이 나왔는데 거의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도 더더욱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화질소의 항바이러스 기전이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이 나와서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좀 주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핵심 사업도 지금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라 잠시 후에 제가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그건 저희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진행 중인 연구의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다양한 기전을 하고 있고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해드리면 산화질소는 체내에서 심혈관계, 호흡계, 세포 확산, 성기능 향상 이 산화질소가 성기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건 알고 계시죠? 비아그라도 산화질소의 아들입니다. 네. 비아그라가 산화질소의 기전을 통해서 일종의 그런 산화질소의 유사 기전을 통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성기능 향상을 시켜주는 이런 약이고요.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면역계, 항바이러스, 항박, 대기할, 효능과 같은 면역계 전반적인 체내의 모든 역할에 다 산화질소가 관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루이스 이그나로 노벨상을 탄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는 세상에는 이 기적의 분자가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질병은 없다라고 단언을 했을 정도로 산화질소는 저희 인체에 있어 모든 기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발표를 끝마치게 되면 한 가지 동영상을 보여드릴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께서 꿈을 이루실 수 있게 연구소에서도 열심히 서포트를 해드릴 테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